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처음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운동량은 그냥 운동량입니다. 운동하는 물체 존재하는 양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 효과입니다. 힘의 시간적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충격량까지 다 한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의 이야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백이 설치되는 이유도 바로 이 운동량, 충격량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유도를 할 때 떨어질 때 낙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량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운동량이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양은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량입니다. 자, 운동량은 앞으로 우리 P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요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 질량의 킬로그램, 속도의 미터 퍼 세크가 연계돼서 쓰이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자체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면 되고요. 방향도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량은요, 속도가 변하거나 질량이 변하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그냥 이 자체를 운동량이 변화했습니다 라고 해서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kg 물질이 10m/s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2kg 그대로 물체가 12m/s가 됐어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이게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량으로부터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힘은 ma였죠. 근데 가속도 a는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 곱하기 dt분의 dv 이렇게 쓸 수 있었죠. 혹은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v로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힘은 질량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숑 옮기면 힘에다가 시간 변화량을 곱하면 바로 m 델타 v,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운동량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량을 가지고서 힘을 정의를 하면 힘이라는 것은요, 운동량의 시간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시간과 관련되는 거죠. 바로 자, 운동량이 사실 힘의 시간적 효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운동량 변화량이 힘의 시간적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만큼을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바로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로 가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량은요, 보존이 됩니다. 어떨 때 보존이 될까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전이에요.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 물체는 처음 운동량은요, ma 곱하기 va를 가지고 있었죠. 자, 두 번째 b는 mb 곱하기
VB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운동량은 전체 K에서 요만큼일 거예요. 자, 충돌 중일 때 생각을 해보면요. B는 A를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게 마이너스 F고요. 자, 여기에 반작용. A가 B를 미는 힘 F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둘은 당연히 같은 시간만큼 접촉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충격량도 같을 거예요. 충돌하는 도중에는. 자, 그런데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요거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F는 F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앞에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F 곱하기 델타 T는 M 델타 V다 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F 곱하기 델타 T가 M 델타 V였죠. 이게 F의 정의였잖아요. 델타 T분의 M 델타 V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요 자리에 써보면요.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그냥 앞에 있으니까 쓸게요. MA에 이건 A만이에요. 그리고 A 나중속도 델타 V가 됐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운동량 변화량을 써보면요. VA 프라임 마이너스 VA가 되고 전체적으로 델타 T로 나눈 값이 됩니다. 얘는 뭐가 되죠? 이 F는 얘죠? 그러면 MB에다가 위의 식은 약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MB에다가 VB 프라임 마이너스 VB 나누기 델타 T가 됩니다. 자, 시간 변화량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둘이 부딪히고 있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약분이 가능하죠. 자,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MA의 VA 프라임 플러스 MA VA는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입니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같이 모아 써볼게요. 얘를 넘기고 얘를 올게요. 그럼 MA VA는 더하기 MB VB는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이 됩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요만큼은요.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의 합이죠.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전체 합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에 걔의 합이고요. 요만큼은 지금 MAVA 프라임, MBVA 프라임 다시 얘기하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입니다. 그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력이 없어야겠죠. 둘이 서로 주고받는 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요 앞에 얘는 충돌 전 운동량입니다. 자, 운동량 합이겠죠. 전체 운동량 합. 걔의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것은 충돌 후 전체 운동량의 합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총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항상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주고받는 내부 힘만 있어야 됩니다.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면 자, 충돌 전 운동량 MAVA 더하기 MBVB고요. 충돌 후 운동량 MAVA 프라임 MBVB 프라임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똑같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충격량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식으로부터 봤을 때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다시 넘겼으면 F 곱하기 델타 T는 M 델타 V입니다 라고 썼죠. 바로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충격량 I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충격량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였죠?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요, 충격량과 항상 같은 값을 지니게 됩니다. 옆에 계란을 한번 볼게요. 자, 계란은 똑같은 높이에서요,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왔어요. 자,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높이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이 계란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는 같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 변화량은 같을 겁니다. 자, 계란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접시에 있으면요, 이 접촉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겠죠? 그러면 무엇이 커질까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린 이때의 힘을 뭐라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란이 받는 충격력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푹신한 쿠션이 깔려 있으면요, 당연히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은 줄어들겠죠. 계란이 받는 충격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에어백도 같은 원리입니다. 차가 같은 속도에서 멈출 때까지 속도 변화량이 똑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력은 줄어들게 되죠. 유도의 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순차적으로 땅에 닿게 하면서 닿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격력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시간과, 여기 보면 시간과 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힘 곱하기 시간의 그래프니까 당연히 I라는 충격량이 나오겠죠. 바로 요만큼의 밑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곱한 값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밑넓이랑 요 밑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충격량이 같아요 라는 얘기죠. 다시 보면요, 이 T1의 충돌을 보면 짧은 시간 충돌하면서 힘을 많이 받은 모습이고요. 이 T2만큼 되는 거는 긴 시간 충격을 받으면서 힘을 조금 받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둘의 충격량은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력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 너무 얘기를 다 했죠. 자, 이렇게 배구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둘은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선수는 공이 나를 미는 힘을 받겠죠? 자, 공은 어떤 힘을 받을까요? 선수가 공을 미는 힘을 받을 거예요. 둘은 무슨 관계인가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의 두 물체의 충격력은 같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벽을 꽝 때렸어요. 자, 벽이 나를 미는 힘, 내가 벽을 미는 힘,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둘의 힘은 같습니다. 다만 내가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나는 많이 아픈 걸 느끼겠죠. 또한 충격량은 같지만 얘는 바로 요런 운동량 변화량이랑 또 관계가 있죠. 얘는 같지만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작아요. 질량이 작으면요, 속도 변화가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운동량은 자 벡터량입니다. 다 써줘야 돼요. 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로 쓸 수 있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외부의 힘이 없을 때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보존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F, 그때의 힘을 충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